안녕하세요. 터미 서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Outer Known의 블랭킷 셔츠를 살펴볼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Firewire Boss Up 리뷰를 하면서 이 셔츠를 입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입었어요. 제가 타고 있는 버전은 6피트 6인치에 폭은 2와 18인치, 두께는 2와 7, 8인치이고 부피는 39.5리터입니다. 이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38리터가 제 덕다이브 한계라는 걸 아실 텐데 이 보드는 에폭시라서 PU로 만든 것보다 부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덕다이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핑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 보드를 처음 보고 팔에 끼워보면 굉장히 평평하게 느껴지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락커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상급자 기준으로는 이 보드가 큰 파도도 잘 타고 꽤 좁은 공간도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닥 컨투어예요. 요즘 대부분의 모던 보드는 싱글에서 더블 컨케이브, 보통 더블 배럴 형태를 많이 쓰죠. 이 보드는 스파이럴브 형태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는 보통 보드를 가라앉게 만들거든요. 맞죠? 아니면 가라앉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락커와 함께라면 오히려 포켓에 잘 들어가고 정말 코르키한 미드랭스보다는 숏보드처럼 서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엔도르핀 쿼드핀을 사용해서 쿼드로 탔습니다. 그 세팅으로 타니까 보드가 정말 미쳤어요. 엄청나게 조작이 쉽고 엄청 빠르더라고요. 6피트 6인치 길이인데 패들링이 정말 꿈같이 잘 돼요. 특히 이런 잔잔한 날에는 보통 파도를 잡는 비율이 3번 중에 1번 정도인데 이 보드는 정말 많은 파도를 탈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서는 진짜 반반 아니면 오히려 반 이상으로 파도를 잡았어요. 어떤 파도를 봐도 패들링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를 잡거나 잡으려고 할 때 이 보드는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보드는 속도가 천천히 붙고 오래 패들링 할수록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보드는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쯤에서 마치 부스터 엔진이 달린 것처럼 갑자기 확 가속이 붙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반 보드처럼 가속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링 중간쯤에 다른 어떤 보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가속이 있었는데 그나마 비슷했던 게 Firewire Revo였어요. 여기서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두 보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둘 다 스파이럴 V 구조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명확한 차이점도 있었죠. 리버는 스파이럴 V에 4개의 컨케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버스 앞은 좌우 2개의 컨케이브만 있거든요. 혹시 버스 앞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탔던 모든 미드랭스 보드들은 패들 속도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최고 속도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보드는 파도를 잡으려고 패들링 할 때 이상하게 가속이 붙는 느낌이 있어요. 파도가 보드 뒤쪽을 치면서 리프트와 약간의 속도 그리고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 이 보드는 가속이 붙어요. 이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도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 보드로 서핑을 해본 느낌을 말하자면 와우, 제 생각엔 영상만 봐도 느껴지실 텐데 최근에 테스트해본 미드랭스 보드들 중에서 이 보드는 일반 숏보드와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탈 수 있었어요. 만약 롱보드 스타일에 더 가까운 미드랭스 보드를 원하신다면 V 바텀이나 플랫한 로커 같은 특징이 있는 CI 미드 같은 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미드랭스처럼 중간 느낌을 원하신다면 트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드는 비록 6피트 6인치이긴 한데 저는 그냥 느낌이 저한테 익숙했어요. 제가 항상 해왔던 서핑 스타일과 비슷했거든요. 보드가 크다 보니 모든 동작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숏보드와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보드에서는 다른 미드랭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봤어요. 여기 이 파도에서는 두 번 턴을 했고 두 번째 턴에서는 테일 릴리스를 시도해봤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자신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보드를 탈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점점 더 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었고 턴도 더 날카롭고 더 완성도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동작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영상 화질이 안 좋은 점 죄송해요. 제 솔로샷 카메라가 줌을 안 해줘서 진짜 화면에 제가 조그만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크롭해야 됐고 그게 좀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친구들이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서 좀 압박을 받았어요. 이 보드는 어디서든 꽤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볼사에서는 이런 작은 파도나 부드러운 파도의 완전 딱이에요. 봐요. 저 작은 반 피트짜리 섹션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아까 이 보드가 제 덕다이브 한계라고 했는데 진짜 딱 그 경계선에 있어요. 깊이 못 넣겠더라고요. 팔 길이 정도까지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몸 전체를 물 밖으로 빼서 보드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해요. 근데 바로 담그자마자 당연히 부력이 저를 다시 위로 밀어 올리죠. 그래서 만약 미드랭스처럼 더 큰 보드를 쓴다면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어요. 파도가 계속 들어왔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파도를 잡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찍 패들링하고 일찍 들어가면 돼요. 최고 속도 면에서는 최근에 탔던 미드랭스 중에서 가장 빠른 건 알로하 트윈핀이에요. 그 보드는 정말 빨라요. 그리고 직선 라인이나 넓은 곡선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속도도 잘 유지돼요. FM은 일종의 좋은 중간 지점이었고 모든 미드랭스 중에서 버스 앞이 조금 더 느린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파도가 더 까다로운 상황에서 보드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든 미드랭스 중에서 이 보드는 숏보드처럼 서핑하는 느낌에 가장 가까워요. 결국에는 어떤 보드를 좋아할지는 주관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이 어떤 보드가 본인 서핑 스타일에 더 잘 맞을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파이어와이어 브이럭스 핀을 사용했는데 이 핀은 레이크 템플릿이고 핀 크기가 더 커서 턴할 때 보드가 더 잘 잡아주고 드라이브도 더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보드를 쿼드로 4번이나 5번 정도 탔고 스러스터로는 마지막 날에만 탔다는 거예요. 좀 더 반반 나눠서 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스러스터로 이 보드를 더 많이 타봤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스러스터로 탔을 때 바텀에서 더 잘 피벗이 돼서 탑에서 더 좋은 히트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진 턴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게 영상에는 안 담겼어요. 바텀에서 각지게 올라가서 탑에서도 각지게 올라가고 핀이 전부 물 밖으로 나왔죠. 실제로 3명이나 저한테 야 보드반이랑 테일반이 물 밖으로 나가는 거 봤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걸 영상에 담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죠. 항상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면 꼭 뭔가가 영상에 담기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상에 없으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 셈이죠. 어쩌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리하자면 이 보드는 정말 대단해요. 다시 말하지만 미드랭스 보드 중에서 숏보드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이걸 66 사이즈로 탔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 대부분의 다른 미드랭스 보드들은 68로 이 보드보다 2인치 더 길거나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길이를 줄이면은 스윙 웨이트도 줄어들어서 그런 이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낀 건 더 큰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드는 레일을 타기가 꽤 쉬웠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V 형태 때문인지 자꾸 넘어지곤 했어요. 물이 이렇게 닿아 있을 때 약간 기울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이나 저 바닥에 기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흔들림 때문에 그 보드는 레일에 올리기가 정말 쉬운데, 그래서 저는 바텀 턴을 할 때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됐어요. 다른 예를 들어 컨케이브 보드는 좀 더 많이 기울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 보드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바텀 턴을 배우거나 레일을 세우는 법을 배우려는 중급자라면 이런 V 바텀 보드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영상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보드로 더 많이 서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어요. 더 평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고, 최근 몇 주간 파도 상태도 정말 좋아서 완벽했을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고 싶었을 뿐이고, 좀 게으른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피를 많이 잃었던 사고 이후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여전히 피곤하네요. 언제쯤 이게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드는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사용하게 됐고 회복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말 그대로 회복 중에 타기에 완벽한 보드였어요. 아무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게 채널을 지원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감사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는 셈이 좀 어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배.